뭐 일단 봅시다. 숙제 다 해오셨어요? 너 또 덜해야지. 앞머리 한거니까 덜해야 나오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원래 여기까지 있어. 이건 빼준다고 했지. 이거 언제 다 할 거야? 안녕. 이 녀석이. 윤서야. 숙제 다 해왔니? 윤서는 왜 좀 늦었어요? 버스를 놓으셨어? 아까 봅시다. 시험 보면 여기라서. 여기까지 하고 이쪽으로 왔어? 하긴 그렇긴 하다. 시험 보면 아닌 거 굳이 할 필요는 없긴 하지 지금. 좋아요. 야, 덜 풀었잖아. 오메가도 있는데 3,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실생활 문제잖아. 사실 시험 범위까지는 여기긴 해. 여기까지거든. 여기까지 하고 뒤쪽을 한다? 네. 뒤에 거는 전부 다 3, 4차 방정식 같은데? 하나 빼고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진도를 막 더 나간다기보다는 저거 내신 연계를 들을 거예요.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다시 우리가 또 이제 그걸 해왔잖아요, 그죠? 한번 쫙 다시 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숙제로 나갈 거고요. 이거 하고 기출을 하고 뭐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질문 한번 해봅시다. 몇 번부터 해볼까요? 유형 24번을 마지막. 유형 24에 맞죠? 유형 24면은 저 2차 함수 파트니? 네. 자, 함수 파트. 그거 봅시다.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한다. A 회사에 공급되는 원자재량 X톤과 A 회사의 제품 생산량 사이에는 이거인 관계가 성립한다. 하고 자, 이거인 관계가 성립한다. A 회사의 제품의 가격은 1kg에 만원, 원자재의 가격은 1톤에 10만원. 이게 가격이 1kg당 만원.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1톤에 10만원. 원자재 10만원. 이렇게 나.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가게에서 하루 동안 아니다. A 회사에 2윤이 최대가 되려고 하면 B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몇 톤 공급받아야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2윤이라고 한번 보자. 2윤이라는 게 어떻게 되죠? 이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남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매출에서 자 이걸 뭐라 그러지? 원자재 값? 비용을 뺀 거야.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이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이런 문제에서 뭐 할인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은 할인도 있겠지만 그런 거야 뭐 나오면 해보고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라서 여기서 매출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Y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야, 그치? 생산량인데 가격이 1kg에 10,000원이니까 저 생산량에다가 10,000을 곱하면 매출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000Y 됐다. 이렇게 될 거고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톤에 100,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 보시면 X톤이잖아. 그래서 X톤을 가지고 왔으니까 얘는 그러면 10만 X를 빼주면 되겠지. 됐어요? 매출은 그래서 Y 생산해서 10,000원에 팔고 거기에서 X당 100,000원씩 이렇게 해서 그 이윤을 측정을 할 거야, 그치? 요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0,000Y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000을 곱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0,000 여기다가 X 이렇게 되고요. 빼기 10만 X를 뺄 거야.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보자. 만으로 묶어보자. 만으로 묶으시면 여기가 빼기 X제곱 플러스 24X 빼기 10X제곱.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까지도 앞으로 끄집어내면 빼기 만에다가 빼기 원래 14x였는데 빼기 14x가 되겠죠. 그 다음에 7의 제곱 49 빼기 49가 바깥으로 나오면 49 60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다? x가 7톤 수입을 해서 이윤은 49만 원이 최대 이윤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여러 가지 방정식 유형 7번은 네 번째 문제. 7번의 네 번째.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는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된다고? X? 오케이구나. 오케이. X가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됐다.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혈례가 존재한다. 이거에서 이렇게. 네. 이 녀석을 우리가 만약에 푼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치환 같은 걸 해서 풀겠죠? 그러면 얘가 이런 게 따라 붙을 건데 그럼 얘를 치환을 해보시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근이 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만약에 근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이거의 p 값이 예를 들어 뭐 3하고 5 같은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x가 하면 x 제곱이 3하고 5 나와야 되니까 x는 뿔마 루트 3과 뿔마 루트 5 해가지고 실근 4개를 가지겠지? 근데 만약에 실근 2개랑 허근 2개를 가지려면 이 녀석이 양근 2개가 아니라 양근 하나, 음근 하나를 가지면 x제곱이 마이너스 3과 5 이렇게 나온다면 x값이 하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실근 2개, 여기서 허근 2개를 가지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양근 하나, 음근 하나를 가져야 실근 2개, 허근 2개를 가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녀석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지겠구나.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질 조건이 뭐죠? 두 분의 곱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k가 0보다 크겠습니다. 됐어요? 네. 다음으로 가봅시다. 뭐 해볼까요? 이거 위에 거. 그때 몇 번이? 방금 했던 거 위에 거. 아, 위에 거요? 4차 방정식 이 녀석이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질 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죠? 자,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고요. 식이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건데, 이 녀석이 그러면 양근을 2개 가져야 되겠지? 양근 2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양근 2개. 이렇게 가질 거니까 양근 2개 가질 조건은 뭐죠? 두 분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분의 곱이 0보다 커야 되고, 마지막으로 D도 생각해줘야 되지. D도 생각해줘야 되는데, 서로 다른 양근 2개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D가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거기 보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를 쓸 겁니다. 그럼 B-의 제곱 빼기 AC 이 0보다 크다. 요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한번 해보시면, 요거 한번 해보시면 A는 Y보다 크다가 하나 나오고요. 알파 제곱, A 제곱 더하기 3은 당연히 0보다 크죠. 네, 그래서 얘는 당연하고, 요거는 한번 봅시다. 요 녀석은 A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일 거니까 A 제곱 빼시면 2A 플러스 1 빼기 3이니까 빼기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1보다 크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합쳐주시면 뭐가 되죠? 1보다 크다가 최종 범위가 되겠네요. 그러고는 네, 1보다 크다요. 됐어요? 네. 다음으로 가봅시다. 우리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앞에 것들은 좀 해왔어? 앞에 저번에 밀렸었죠? 너 했니? 안 했구만. 이거 안 되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부터까지는 했어요. 조금 했구나. 여기부터 해야 되고. 네. 아하. 윤서는 나한테 다 했었나? 자, 또 질문해보세요. 11번에 5번째 거. 011번에 6번째 거? 5번째. 5번째 거? 네, 이거네.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fx는 x 빼기 4로 나눠 떨어지고 3차 방정식 fx 능량의 흥근이 이하이다. 일단 f4가 0이죠. 가에서.
나는 3차 방정식 fx 능량의 한근이 2i다. 지금 거기 그 문제에 보시면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 보이죠? 실개수 방정식이니까 한근이 2i면 나머지 한근은 이거의 켤레를 가져야 되지. 그리고 우리 남는 한근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F4가 0이야. 그 말은 4가 근이라 소리지. 그래서 근 3개를 다 구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fx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f의 이 괄호 안에 2i랑 빼기 2i랑 4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f의 하고 2x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f의 이 괄호 안에 2i랑 빼기 2i랑 4를 넣으면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2x가 2i거나 빼기 2i거나 4면 되는 거니까 x는 i거나 빼기 i거나 2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세 근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3개 다 곱하시면 마이너스 2 정도 나올까? 아니다. 2겠다. 2 나오겠죠? 다음은요. 또 있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딱히 없나요? 유사는?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합시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차 그치. 이 정도까지 하시면 질문은 다 한 듯 하고 우리 그러면 저기 요거 내신 연계 출제 문항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답지가 있어서 많아 보이는 건데 문제가 한 234? 거기서 이제 뒤에 2차 부등식이랑 이런 거 이제 섞여 있으니까 연립 전까지 하면 161번까지 하면 되거든. 161번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161번 이거 한 3번에 나눠서 할까? 3번 정도 괜찮나요? 얼추 한 50문제 정도씩 해오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의 난이도는 아마도 저 시너지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내신 연계로 아니다 한 100문제씩 할까? 이거 하나가 한 단원이 잠깐만 758이고 644니까 이거 한 단원이 한 100문제잖아. 그치? 그치? 그럼 100문제씩 해야 되겠다. 우리 그 어차피 한 단원씩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한 2번 정도만에 끝내버리자. 요거 2번 정도만에 끝내버리면 딱 되겠습니다. 그럼 100문제보다는 한 80문제 할까? 내가 번호를 잘못 봤구나. 잠깐만. 이게 파트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 첫 번째 파트가 107문제고요. 번호가 다시 매겨지네. 두 번째 파트가 124문제. 세 번째 파트가 161문제구나. 107, 124, 16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한 단원씩 하면 되지 않을까? 한 단원씩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는 이번에 숙제는 당식 당식 파트를 다 풀어오면 돼요. 거기 보시면 이제 넘어가다 보면 중간에 당식 파트가 끝나는 게 있거든요. 107번까지 하고 나면 당식 파트가 끝나요. 그래서 이번 숙제는 107번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기출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들이랑 그다음에 조금 어려워 보이는 어려운 유형들 좀 뽑아서 또 드릴 테니까 그것들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질문을 다 했으니까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거 연습 문제 한 지 오래됐죠? 가져왔니? 윤서야, 안 가져왔니? 이게 또 그거 하는 타입이구만. 그러면 좀 뽑아줄까? 잠깐만. 그렇다면 32부터 해서 한 30 정도까지를 네. 한 12부터 30 정도까지 아니다 13부터 30 정도까지를 뽑아드릴게요. 서현이는 가져왔니? 아까 윤서가 좀 뽑아줄게.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한번 해보자. 간만에 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뭘 해볼 거냐면요. 잠깐만. 13페이지에 저 정도는 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36에 2번 한번 해볼까? 36에 2번 36에 2번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그다지 어렵진 않지만
체크하는 느낌으로.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겠죠. 3번, 4번은 좀 과하고 2번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거 쓸 거야. 다 있나요? 슬슬 나왔을 때가 됐는데. 다 있지? 다 쓸 때가 됐는데. 실패했어? 뭐지? 왜 실패했어? 이상하다. 기다려봅시다. 좀 기다려볼게요.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나왔지? 자, 해보자. 이거 직접 나누기 하는 거잖아. 직접 나누기 하는 거였잖아요. x가 a 플러스 루트 3이면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 뽑아내야 돼. 이를 왼쪽으로 넘기고 양변을 제곱하시면 얘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이 관계식이 플러스 단데 넘어올 거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0이다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하여 이 녀석의 값은 1입니다. 여기서 이제 x제곱 밑에 거는 좀 쉽죠. x제곱 빼기 4x가 여기 딱 보이잖아요. 그죠? 같은 게. 그래가지고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는 분모는 2가 될 거야. 그지? 분모는 2가 될 거라는 건 쉬운데 분자가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쟤를 그래서 얘를 나눌 거야. 그러면 얘는 x제곱을 하시면 빼시면 일 거고 x를 한 번 더 3x를 하시면 제곱 플러스 3x 빼시면 자 마지막으로 더 2분할 이를 하시면 플러스 2 그래서 예쁘게 숫자 3만 딱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녀석 위에 있는 분자는 이거 곱하기 이거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0이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은 이거 곱하기 이거 플러스 3인데 얘가 0이니까 이거랑 이게 날라가면서 3밖에 안 남는 거지. 따라니? 아까 분모가 2라고 했고요. 분자가 3 나와서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잘 나왔니? 요거 직접 나누기 요거 요 정도 요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요. 이거는 이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그 내신에서 자주 나와요. 저 정도는 맞춰야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좀 넘어가서요. 여기 우리 50번은 했나? 50번 왠지 한 거 같은 기분이 있다. 저번 했었구나. 오메가 문제 하나 해볼까? 53번 한번 해볼까? 53번 1번 2번 한번 해볼게요. 걔는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한번 뭐 연습하는 셈 치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또 오메가 했으니까. 오메가 문제.
될까요? 슬슬 나오가나? 나오갈 것 같은데. 아직 뭔가 슬슬 한번 해볼 아닌가? 좀만 더 기다려봐. 소연 어때? 시간 좀 더 줘? 포기야. 너 답이 아니야. 이거는. 야, 얘도 이거 오메가 문제를 왜 이렇게? 여기 좀. 이거는 성공했어. 몰라, 나도 봐야. 아하. 자, 해보자. 이게 슬슬 한번 해봅시다. 1번 한번 해보자. 1번에서 또 이야기할 게 또 좀 있어요. 1번에 또 재밌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만 한번 써보자. 어차피 반은 없잖아. 여기도 없고 여기도 반은 없잖아. 바 들어가는 공식을 제외하고 나면 두 개밖에 없어요. 오메가 3승은 1이 나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 두 가지만 쓰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쉬워, 그지? 공식 쓸 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할 건데 얘는 그러면 2 플러스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죠. 이렇게 되죠? 이걸 한 번 더 낮춰보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요거 4 오메가에서 얘를 3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로 분리를 시키면 요만큼이 뭐가 되죠? 3으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잖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이고 2니까 마이너스 3이고 2니까 분모가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해했지? 이 녀석이 뭐라고 했냐면 A 오메가 더하기 B라고 했어. 이 녀석을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오메가 마이너스 1 여기다 곱할 거야. 그럼 이 식이 곱하시면 1은 밑에가 A 오메가 더하기 B 하고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전개를 하시면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빼기 A니까 B 마이너스 A의 오메가 마이너스 B가 1이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 여기 오메가 제곱도 한번 낮춥시다. 오메가 제곱은 빼기 오메가 빼기 1이잖아. 그래서 얘를 빼기 A 오메가 빼기 A로 바꾸자. 이렇게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오메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로 나눠서 할 거거든요. 1까지 오른쪽으로 다 넘겨버리시면 이게 이제 오메가가 없는 녀석을 한번 적어보시면 빼기 A 빼기 B 빼기 1 이렇게 되고 오메가가 있는 애를 모아보시면 더하기 얘랑 얘잖아. 그래서 B 마이너스 2A의 오메가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 0 되면요 이거는 0이고요 이거는 0에 성립해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지금 해줄 테니까 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 오메가가 A 플러스 BI 근데 단 B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수가 무조건 들어가 있는 녀석에 한해서 허수가 무조건 들어가 있는 녀석에 한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이게 성립해요. 아니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P 오메가 더하기 Q가 R 오메가 더하기 S라면 P가 R이고 Q가 S다가 성립해요. 이거 복수 상등이랑 비슷하지.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랑 같으면 A가 C고 B가 D잖아. 그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I가 아니지만 이 녀석 자체가 I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오메가가 허수라는 게 확실하다면 이 허수끼리는 어떻게 되냐면 P 오메가 더하기 Q가 R 오메가 더하기 S가 성립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줄 테니까 봐봐. 오메가가 A 더하기 B였지? 이렇게 될 거라서 이거 실수 부분 정리하면 허수 부분이 이렇게 되고 왼쪽은 플러스 이렇게 되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비교를 합시다. 얘랑 얘 같을 거고 얘랑 얘가 같을 건데 우리가 PB가 RB랑 같잖아. 해서 B가 아까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B가 0이 아니라면 뭐겠어? P가 R이지. P가 R이라면 P랑 R이랑 같으면 PA랑 RA랑 같겠지. 얘네 둘은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P랑 R이 같으면 얘네 둘이 같을 거니까 Q가 S겠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볼까? P 오메가 더하기 Q가 R 오메가 더하기 S라면 P가 R이고요 Q가 S입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I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는 복소수 상등은 이거였잖아. I만 I 이렇게 있을 때 A는 C고 B가 B가 D다였잖아. 근데 I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얘가 허수이기만 하면 오메가가 허수이기만 하면 I가 일단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살아있단 말이잖아. I가 살아있어서 이 오메가가 허수이기만 하면 요거가 성립한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 단계에서 이제 오메가 자리에 뭐 A 플러스 BI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니? 얘가 허수인 건 확실하죠. 왜냐면 이거의 근이니까 허수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오메가에다가 얘가 허수니까 이렇게 성립하면 얘가 는 0이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증명은 다 했고 요거 가지고 이제 얘를 활용을 해보시면 B 빼기 2A가 0이니까 B가 2A고요. B 자리 2A를 집어넣으시면 B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어때요? 할만한가요? 고의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밑에 거. 밑에 거 한번 해봅시다. 밑에 거는 위에 거보다 좀 쉬울 거예요. 왜냐면 이 개념을 안 써도 되니까 밑에 거는 하기가 좀 쉽죠. 오메가 더하기 1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거 오메가 더하기 1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a 오메가로 바꿀 수 있고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넘어가면 빼기 오메가니까 이거 빼기 오메가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앞에 거는 뭐 그대로 내려올 거니까 내비두시고, 그럼 여기에서 이거 약분하지 마시고 위아래에 오메가를 하나 더 곱하세요. 오메가를 하나 더 곱하시면 이게 세제곱이 되고 이게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 뒤쪽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풀리고 뒤쪽에 있는 녀석은 그냥 약분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정리를 하면 앞에가 이렇게 될 건데, 우리 오메가 제곱 대신에 뭘 쓸 거야? 빼기 오메가 빼기 1을 씁시다. 빼기 오메가 빼기 1을 쓰시면 빼기 2 빼기 오메가, 그다음 빼기 a 오메가 빼기 a 이렇게 바뀔 거야, 그지? a 오메가 빼기 b까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는 2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희한하게도 a 오메가가 날라가면서 잠깐만. 이거 더하기지. 빼기 오메가 빼기 1이니까 빼기가 앞에 있으니까 더하기가 될 거라서 이거 안 날라가고요. 오메가 있는 것끼리 모아보시면 2a 마이너스 1의 오메가, 그리고 남는 게 빼기 2 플러스 a 빼기 b가 2다가 될 거고, 그럼 요 녀석은 0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일 거고, a가 2분의 1이면 빼기 2분의 3이니까 빼기 2분의 3 b 잠깐만, 얘가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b가 빼기 4니까 빼기 2분의 7, b가 빼기 2분의 7이 되겠네요. 잠깐만, 계산 뭘 잘못했나? 뒤쪽에 게 잠시만, 뒤쪽에 게 이게 그래서 a 플러스 a 오메가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빼기 오메가니까 제가 이 오메가 제곱이라고 안 적었나? 이거 여기 제곱이네요. 제곱을 빼먹었네. 이렇게 돼야죠. 됐죠? 그치. 이거 제곱 빼먹었네요. 오메가 하나 날리면 이렇게 돼서 빼기 b가 아니라 빼기 b 오메가가 돼야 되네. 잠깐만. 그러면 계산을 좀 다시 합시다. 요것만. 저쪽에만 좀 다시 하자. 오메가 있는 거 다시 모아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이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정리 하시면 a 오메가 2a 빼기 b 빼기 2,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상수가 빼기 2 그다음에 플러스 a 그래서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a가 4다가 쉽게 나오고요. a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8 빼기 2니까 b가 6이겠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내용 좀 볼만하다. 이게 굳이 i가 아니어도 허수가 일단 허수이기만 하면 요게 그 복소수 상등처럼 성립한다. 이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2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 단계에서 오메가 자리에 뭐 a 플러스 bi에서 전개하고 할 필요 없다는 것이, 얘가 허수인 건 확실하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 얘가 2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졸리세요? 왜 졸려요? 지금 6시밖에 안 됐는데. 잠을 잘 못 잤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교육 끝나고 나면 또 뽑아줘야지. 자, 우리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음, 55번. 55번 한번 해봅시다.
그 정도는 나왔겠죠? 한번 해보자. 일단 우리가 이 녀석을 계산을 할 건데 이거를 직접 나누기를 하면 너무 많죠. 20승이라 가지고 직접 나누기는 힘들 거예요. 그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녀석이 어떤 성질이나 아니면 뭐 규칙성이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이 녀석이 이렇게 2차 같은 걸로 나눠져 있으면 이 2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Q를 이렇게 날려주면서 뭐 이렇게 식을 세우잖아.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주는 녀석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즉 얘를 능령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딱 보면 오메가죠. 그래서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주는 녀석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하냐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가 성립하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일이다가 성립해. 네, 이 상태에서 양변에 오메가를 넣어봅시다. 우리는 뭘 할 거냐면 F에 오메가를 넣을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오메가의 20승 더하기 A 오메가의 10승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오메가는 이 녀석의 근이기 때문에 날라갈 거고 여기가 오메가 플러스 1 되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왔으면 거의 끝났죠? 여기까지 왔으면 끝났죠? 자, 이제 오메가의 20승을 해볼 건데 오메가의 20승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지. 이 쌍둥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되는 녀석이라서 목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오메가의 20승 같은 경우는 오메가 세제곱에 6승하고 오메가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A의 오메가 세제곱에 3승하고 오메가고 그 다음에 B가 될 건데 이 녀석은 6승이라서 마이너스 1을 6승하면 1 될 거니까 앞에는 오메가 제곱 얘 같은 경우는 3승은 마이너스 1인데 3승에 3승이라서 마이너스 1이라서 빼기 A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빼기 A 오메가 더하기 B 이렇게 나올 건데 이 녀석도 이제 바꿔줍시다. 차수 한번 낮춰봅시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래서 오메가 제곱 대신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게 오른쪽에 이거 오메가 플러스 자 일단 1 빼기 오메가가 1 빼기 A가 1이겠지. A가 그러면 0일 거고 그 다음에 B 빼기 1이 1이니까 B가 이겠죠. 할 수 있겠나요? 이 정도면 나왔으려나? 나왔니? 성공했어 이거? 자 우리 다음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몇 번 해볼 거냐면요 저기 뒤에 61번은 저번에 해봤나? 해봤지? 안 해봤나? 61번 안 해봤나요? 이것만 2번만 했나? 아 61번에 2번을 해봤구나. 1번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 잠시만. 62번도 좀 할만하려나? 62번이 할만하려나? 62번은 그냥 평형 문제 같은데? 62번은 평형 문제 같고요. 63번 한번 해보자. 정수근 문제.
뒤에 건 다 해볼 만하다. 뒤에 거는 다 해볼 만하겠다. 거기 힌트는 정수근이죠. 정수근. 그게 정수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 해봅시다. 이거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풀리고요. 아이디어가 없으면 잘 안 풀리는 그런 스타일 문제인데, 정수근 문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정수근 문제의 푸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각계수를 추천해요. 근각계수를요. 근각계수를 한번 써보시면 이거고, 이번에 곱이 이거잖아. 그리고 조건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정수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정수 조건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알파랑 베타만 가지고 뭘 해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조건을 활용하고 싶으니까. 자, 알파랑 베타가 들어있는 어떤 식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m이 거추장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m을 없앨 거야. 더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던 모양이 됐죠. 이거 전개하면 딱 요 모양 되면서 1 나올 건데 빼기 1 할 거고, 이렇게 되시면 되나요? 요거 만드는 거 많이 해봤죠? 얘가 나오는 순간에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부정방정식이네, 정수 조건이네 생각하셔야 되고, 식 하나 조건 정수니까 3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x 값은 1씩 빼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m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m의 값은 밑에다가 하는 게 낫겠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되니까, 여기 알파 베타 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1 될 수 있고요. 또 0에다가 마이너스 1 빼기 1이면 8이니까 8 빼기 1하면 7도 가능하겠다. 그죠? 그래서 빼기 1이랑 7이다, 이렇게 두 가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 이게 정수근 문제였고요. 64번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우리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죠. 근의 구호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64번에 1번만 한번 해볼까요? 근의 구호에 대한 이야기.
되고요. 가봅시다.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곱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두근의 곱은 이거지. 얘가 0보다 작아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나올 거고 부호가 다르다면 원래는 곱만 체크하면 되는데 굳이 양의 실수의 절대값보다 음의 실수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말은 음수 쪽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것은 두근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죠. 두근의 합 해보시면 두근의 합이 여기 마이너스에 얘일 건데 얘가 0보다 작다는 소리지.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0보다 커지겠죠?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을 거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뭐 해볼 거냐면 66번 한번 해보자. 66번에 있는 문제는 시너지에 나왔던 문제랑 좀 유사하죠? 시너지에 나왔던 문제랑 좀 유사합니다. 시너지도 더 비슷한 것이 있었다. 시너지에 나왔던 문제가 뭐였더라? 첫 문장 시켰던 것 같은데. 어디 있을 건데? 이거. 쭈르르 쭈르르. 봤어?
맞아. 저렇게 푸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 저렇게 풀 수 있구나. 아, 그치. 이거 내제곱 돼야 되지. 한번 조금만 기다려볼까? 저렇게 풀어서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약간 다른 느낌으로 풀긴 풀었는데 이건 보자. 실패했어? 너 시너지에 전문제 풀어봤지? 저거 2차 검정식 파트에 전문제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검정식 파트 전에 방정식에 뒤쪽에 전문제가 있었단 말이지. 어디지? 못 찾겠네. 방정식 근처 함수가 아니라 잠깐만. 여기. 뭔가? 이거 푸는 거랑 거의 유사한데 이게 봐봐. 이게 저기도 보시면 오메가잖아요. 얘도 오메가지. 그래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는 베타, 베타는 알파라고 했는데 저기 약간 조금 튼 느낌? 그래서 이거 풀듯이 저거 푸는 느낌이거든.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니?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유사한데 제가 조금 더 심한 느낌 차이라고 해요. 너무 있어? 뭐 볼까요? 뭐 볼까요? 자, 뭐 볼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거 시너지에 있던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해볼게. 시너지에는 뭐였었냐면 여기서 이제 이 오메가 문제 요 2차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기 때문에 여기 베타 자리에 넘어가서 1 빼기 알파를 만든 다음 여기 알파 자리에는 또 넘어가서 1 빼기 베타를 만들어서 F 알파 집어넣어서 1 빼기 알파, F 베타 집어넣어서 1 빼기 베타 라는 말에는 F에다가 X 집어넣으면 1-X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 빼기 X를 넘겨서 FX 플러스 X 빼기 1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베타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이 녀석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식이니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식이니까 요 식이잖아. 그래서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인데 시고차는 달아줘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요 fx 플러스 x 빼기 1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f1은 1이다 쓰시면 이제 a 값 나오면서 끝나는 이런 식의 문제가 시너지에 있는 문제인데 이 녀석이 약간 심화 버전입니다. 거의 유사하죠. 주어진 f라는 녀석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둘 다 오메가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2차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는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도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요거랑 같은 문자로 바꾸면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는 알파 제곱 3알파라서 문자는 똑같은데 여기 알파 제곱을 집어넣으면 이게 4차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알파 제곱을 집어넣어서 4차로 만든 다음에 이 녀석이 그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 3승은 1이다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이 녀석의 번역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끈질기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여기서
길이 뭐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요. 알파 3승은 1이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고 베타 3승은 1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1이다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알파 제곱 대신에 뭘 할 거냐면 빼기 알파 빼기 1을 할 거야. 알파 제곱은 빼기 알파 빼기 1인데 빼기 알파 빼기 1인데 요 빼기 알파 빼기 1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가 있잖아. 요게 넘어가시면 빼기 알파 빼기 1 되지. 그래서 이 녀석을 베타로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앞에 나와 있던 이 알파 있죠. 만약에 이 알파 제곱을 베타로 바꿔버리면 G 베타가 3알파가 되는 거잖아. 얘도 베타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알파도 베타로 바꿔봅시다. 이 알파를 베타로 바꾸는 건 알파는 하면 여기 넘어가면 1 빼기 베타지. 그래서 이걸로 바꿀 거야. 그럼 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 녀석을 한번 바꿔보시면 G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알파 제곱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고 세배에 하고 알파 대신에 1 빼기 베타를 집어넣으시면 3-3베타로 만들 수 있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똑같은 게 성립할 거니까 쟤도 똑같이 바꿔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아마? G의 알파 이런 게 성립하겠죠 똑같이. 그러면 요 두 가지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G의 이거겠구나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을 넘기시면 GX 이렇게 잡았을 때 이 2차식은 알파 넣으면 성립하고 베타 넣으면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야. 이 2차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거예요. 그럼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식은 뭐냐? 여기 있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잡을 수 있어요. 대신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니까 최고차를 잡아줘야 되는데 저기 gx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최고차를 a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이제 gx가 주어진 거랑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제 여기 상수항이 2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랑 같으려면 a 값은 2여야 하겠지. a가 2다가 여기서 이제 나오시고 2가 나오시면 이제 gx가 마무리되는데 아니다. 이거 gx가 아니라 잠시만. gx가 아니라 gx 플러스 3x 빼기 3이 이건 거잖아. 정리를 한번 다시 하시면 gx가 여기다가 gx가 3x 빼기 3을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빼기 3x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상수항 이제 비교해 봅시다. 여기 a, 여기가 3. 그래서 a 플러스 3이 상수항인데 얘가 2가 돼야지. 그래서 a가 -1이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요 식이 마이너스 집어넣으시면 빼기 x제곱 빼기 x니까 빼기 4x 빼기 1 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다. 다 있다.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식의 문제풀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물론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예.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저것도 가능해요. 여기다가 이제 그냥 집어넣어서 3알파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저기다가 알파 제곱을 집어넣으시면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알파 3승 자리에 1이다를 집어넣으시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알파 제곱은 빼기 알파 빼기 1이니까 빼기 b 알파 빼기 b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이 3알파랑 같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뭔가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본데. A 값이 5가 나오고 B가 2가 나와야 되는데 GX 플러스 3X 플러스 3
2x 플러스 3x 빼기 3 2x 플러스 3x 플러스 3 이거 왜 빼기가 알파 자리에 빼기 베타 빼기 아 그치 빼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부호가 좀 잘못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식인데 이것도 이제 똑같은 식으로 이제 푸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요거 이제 비교만 하시면 되니까 a-b가 3이고 빼기 b 플러스 2가 0 돼야 되니까 b 값이 2 나오고요. b 2 집어넣으면 a 값은 5 이렇게 이제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집어넣어서 구하는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요렇게 바꿔서 하는 것도 가능한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게 더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 요렇게 푸는 직접 대입해서 푸는 방법과 요렇게 해서 푸는 방법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왜냐면 또 식의 모양에 따라서 저렇게 변형하는 게 좀 더 쉬울 때가 있거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변형도 가능하다. 저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뒤에 거를 조금 더 풀고 싶었는데 뒤에 거를 다 풀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